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간색청, 의식함, 도미우육자, 심색적, 의식산, 견육이, 회색백, 의식감, 맥양육, 행, 폐색황, 의식고, 대두, 체육, 율, 신색흑, 의식, 신, 이게 려, 계육, 차오식, 계의, 소생, 능량지 기자야. 이기, 음양, 오행, 보위적, 이유, 아니요. 즉. 거기 원문부터 봅시다. 이게 지난번하고 또 내용이 좀 다르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장기 중에 허안장기와 실안장기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죠? 예. 네. 허안장기는 생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실안장기는 그 오행에 배당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이 실안장기야 허안장기야? 간 실안장기. 근데 간의 색은 파랗기 때문에 짠맛을 먹어야 된다. 이거 수잖아요. 네. 겨울이죠? 네. 그래서 이게 생애관계인데 색깔로 말할 때는 또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도미를 먹고 이게 소고기가 이게 토 아닌가? 토요. 토예요. 대추도 토인데 조도 그렇죠. 토인데. 네. 이거는 저기 황 선생님 저기 김중도 선생님한테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아 허아실이요?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때 두 분이 계셔가지고 더 자세히는 묻지 않고 그냥 요거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어때요? 네, 이걸 다시 가지고 가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얘기는 했었어요. 제가 실한장기와 허한장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황제내경이면 몰라도 오행대이면 그 양반은 또 다르게 대답할 텐데 일단 접어가고요. 심장의 색은 둡다. 따라서 이게 신맛은 목이잖아요. 목이죠. 그러니까 이게 맛으로 보면 그 뭐예요? 생애 관계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개고기가 이게 또 봄 아니야. 네. 여기까지는 또 목이야. 그럼 이는 저거죠. 이것도 봄인데. 그렇죠. 네. 요게 좀 문제네. 요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었었고요. 폐는 화환장기인데 토를 먹는다. 폐가 금이죠. 토생금이니까 맞네. 양고기. 근데 여기 고기도 벌써 다르죠. 살구가 이게 화죠 아마. 화예요. 그렇죠. 여기도 네. 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비장은 황인데 쓴맛. 이게 화니까 화생토. 그러니까 맛은 생애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건 맞고 대두, 돼지고기가 이게 겨울이죠? 겨울요. 네. 이게 수잖아. 이것도 좀 이상하고. 밤도 겨울이잖아요. 수고. 신장의 색은 흑색이다. 수죠. 네. 매운맛. 매운맛이 금인데 아 맞네. 맛은 다 생애 관계네요. 예. 닭고기가 이게 가을 금도 맞고 그러니까 맞았다 안 맞았다 그래. 이 5가지 음식은 모두 그 자식을 뭐예요? 소생? 생하는 바로서 자식을 기르죠. 소생하는 것으로서 생하는 바로서 그 자식을 기르는 것이다. 근데 이게 논리가 안 맞죠.
현명이 양생경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88번 봐보십시오. 양생경이지 않습니까? 아, 양생경을 인용해서 네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예, 그 다음에 황 선생님 읽으시죠. 이기 음양 오행 보이적 이유즉 좌어 차 오색 개 이소 생능 양기자 소위 설 오미지 입구 각 유소 소주 각 야각 유소병 속이이니 산주근 근 산주근 다식지령인 융 함주혈 다식지령인 갈 신주기 다식령인 동심 고주골 다식지령인 련 감주피 다식지령인 동심 소위 산, 함, 신, 고, 감, 저 5종 환병 질병적 병기 해도지 륜갈 동심 련 오심 등 5종 병조적 출현 이 오행 상의적 방법 취시 요 오곡 위양 오가 위조 오육 위익 오축. 오축 위익 기미 합의 복지 수사시 오장수 의야. 예. 그런데 그 음양오행이 보의, 그 자리를, 그 해당되는 오장의 자리를 보충해주는 이유는 이 오식에 달려 있는데 모두 그 생하는 것으로서 그 자식되는 바를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말하자면 5가지의 맛이 입으로 들어와서는 각각 달리는 바가 있으며 가려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 맛이 향하는 바가 그게 낫겠네요. 있고 또한 각각 병을 주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맛이 입에 들어와서는 어떤 장기에는 이로울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해로움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소길이 생각하기에 신맛은 근육으로 향하는데 많이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융자 무슨 융자더라? 뭐 늘어진다. 예? 늘어지는 사람을 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너무 이완되게 하나 이런 건가? 신맛이니까 늘어지게 한다.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신맛 좋아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신맛 먹으면 왠지 피로를 회복한다고 할 때 신맛을 먹거든요, 저희들이. 아, 그래요? 네. 중국 사람들만큼 식초 많이 먹는 사람들 없죠. 진짜 진미미 언니 식초 엄청 먹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건강화된 거잖아. 예, 예. 신맛이 뭐를 또 중화시킨대더라. 하여간 특히 저기 뭐예요? 우리 그 야채 씻을 때 식초를 조금 담근 물에 씻으면 뭐 병균이 뭐 금방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하여튼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중국집 가보면 간장병하고 식초병은 늘 있죠. 네. 네, 중국집에. 야, 진짜 중국집 간지 오래됐네. 고바로로 먹으러 가야 되는데. 고바로. 침 들어? 네. 그 다음에 짠맛은 피로 향하는데 그것을 많이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갈증이 나게 한다. 이건 과학적이야, 그렇죠? 네. 예전에 신맛도 과학적이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먹어보면 이제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슨하게 한다는 게 피로를 풀게 해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체육학과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작은 누님이 시골에 있을 때 서울서 오셨는데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촌놈이 앉아서 턱을 개고 들었는데, 그 당시 서울에 유명한 신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만화책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만화책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다 싱겁다 싱겁다 욕을 먹으니까 얘가 하루는 열받아가지고 소금을 몇 수저를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상황은 알겠죠? 네. 네. 그런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매운맛은 기를 북돋워 주는데 많이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용어를 찾아봤는데 한약에 용어가 없더라고요. 이게 통자로도 발음이 나오고 동자로 되는데, 통자로 한다고 그럴 때는 통한다는 뜻도 있고 허하게 한다, 심장을 허하게 한다. 그 다음에 쓴맛은 뼈로 향하는데 많이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연자 경련, 그렇죠? 근데 나는 이 5가지 맛 중에서 가장 좋아해요, 이걸. 쓴맛을요? 네. 아주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쓴맛을 좋아해요. 우리 집에 야채는 머위, 이거는 쓴맛에 속하지도 않아요. 요새 뭐 민들레라고 묻혀놨더라고. 민들레도 엄청 쓰대. 근데 그거 예. 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쓴바기 뿌리라는 거 아시죠? 예. 예. 인삼뿌리처럼 생긴 거 가는 거 얘기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맞아요. 예. 뒤탔어요, 진짜. 그게 식초에 담궜다가 묻혀도 그래서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 너무 써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맛은 피부를 향하는데 단 거.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피부가 좋구나. 근데 나는 단 거를 안 먹어도 피부가 왜 좋아? 쓴 걸 많이 드셔서? 많이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심장을 해치게 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마음을 나쁘게 한다는 의미 아니겠죠? 심장이겠죠. 단맛이 심장에 안 좋은 건 뭐 다 알 거예요. 혈압을 올리고. 따라서 이 5가지, 이러한 5가지 이완 질병, 이게 걸릴 리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질환에 걸리는 병의 기운은 뭐 이 5가지가 병의 기운은 아닌데 왜 그러죠? 네, 좀 이상하네요. 뭐를 초래하냐면, 뭐가 좀 이상하다. 여기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한 뭐 갈증이라든가, 아까 이게 융이 뭐라고 그랬죠? 느슨함? 늘어짐? 늘어지는 예. 축구를 이완, 풀어주는 근육 이완. 예. 이런 5가지 등의 5종 징조의 출현을 초래한다. 뭐가 좀 이상하죠? 예. 앞에가 주절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차라리 이게 없고 이 5가지를 과도하게 먹으면 이러한 징조를 출현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데 좀 이상해요. 예.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번 번역해 보세요. 처음에부터 속이는 생각하기를. 아니야, 여기. 어디서부터요? 여기. 따라서부터요? 예. 따라서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 단맛의 이러한 종류의 아주 질병의 기운을, 이러한 5종류를 걸리게 하는 질병의 기운은 뭐 할 수 있다. 이러한 5, 융갈동심, 련, 오심 등의 이런 5종류 병의 조짐의 출현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네. 리환이 좀 이상한데요. 뭐 걸릴까 봐 걱정한다? 아니야.
리완 질병이 예. 사자성어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질환에 걸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리는 질병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상합니까? 전 이해 그렇게. 그러니까 요 앞이 주절인데 주절이 좀 이상해요. 네, 넘어가죠. 그리고 이 5가지 서로 적합한, 서로 좋은 방법은 곧 뭐냐? 오곡은 기르기 위한 것이고, 오곡은 뭐 신체를 기르는 것이고, 5가지 과일은 보조하는 것이고, 5가지 가축은 더하는 것이고,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5가지 과일을 양으로 생각하는 이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오곡을 주로 하고 오과는 이제 디저트로 드셔야죠. 그다음에 기미를 합하여 복용하며 사시의 5장에 마땅한 바를 따르는 것이다. 매끄럽지 않다. 의미는 대충 알겠는데. 그다음에 안 선생님 읽으세요. 네. 대자연적 소가 흉류 충초 충류라고 해야 돼. 이게 예. 기를 때 동사로 쓸 때는 기를 흉이고요. 예. 가축할 때는 축이야. 네. 충류, 충초, 계유, 기시, 약 배합 시절, 사기미 상합, 갱가사, 오장 상득 입창, 변가사, 오장 상득 입창, 예. 명일기. 거기 보죠. 대자연의 그 채소나 과일, 가축류, 뭐 풀이나 곤충은 모두 그 때를 갖고 있어서 만일 시절에 배합하여 그 기운과 맛으로 하여금 서로 부합시킬 수 있다면 오장으로 하여금 서로 보탬이 더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한 얘기네요. 우리 뭐 속된 말로 제철 음식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요새 뭐 상추쌈 사시사철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체에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세상의 변화에 뭐 적응해 사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은 음식이건 우복이건 달라졌듯이. 많이 왜곡됐죠. 네, 음식 왜곡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변화의 좋은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소리를 높이실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토론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 우리 이제 덥다고 에어컨 선풍기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운 겁니까? 오히려 에어컨을 과다하게 씀으로써 에어컨이 없었더라면 냉방병이라는 병은 없었겠죠. 열사병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자연의 파괴로 또 생각하면은 굉장히 또 아예 옛날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가기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네.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여기 지금 김이라고 그랬고 우리 그 명리 풍수에서도 득시 등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확실히 지금 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미를 완전히 서로 상합시키면서 음식 조절하고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물론 뭐 우리가 에어컨 많이 씀으로써 뭐 오존층이 더 파괴가 되고 뭐 이렇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지만 어느 정도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문단 읽으세요, 황 선생님이. 영일부문 담도 인적 정성여 수기 소일 인 애기 애운 운 인자 천지지덕 음양지교
귀신지혜 오행지 수기야 인자 천지지심 오행지단 시의 품천지 오행지 기 이생 이 만물지주 배이의 의 삼재 연이 인인 수 기다소 부동 해유 부동적 수기 다소 부동 이렇게 읽으셔야죠. 네, 부동적 정성 속일이니. 예. 또 다른 부분에서 사람의 성정과 기 받음을 언급하는데 속일은 예기 예언편. 이건 실제로 예언편에 이렇게 나와요. 그 예언편은 이제 공자가 그 말하는 내용이 많이 담긴 대동사상의 출전이 예기 예언편이죠. 사람은 천지자연의 특성이고 천지자연의 특성 그냥 직역할게요. 천지자연의 특성이며 음양의 교합이자 신명스러움의 모임이며 여기서 귀신은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신령스러움의 모임이며 오행의 가장 빼어난 기운이다. 기운의 집합체가 사람이라는 거죠. 또 사람은 천지의 중심이며 마음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중심이라고 합니다. 오행의 단서이다. 따라서 천지 오행의 기를 받아서 품부받아서 생하여 만물의 주인이며 음양 두 양의를 짝하여 삼재가 된다. 천지인 삼재의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사람은 기를 받을 때 많고 적음의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과 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런 받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속일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예, 안 선생님이 읽으세요. 수목기 다자 기성 경직이 인 수화기 다자 기성 맹렬이 향례 수토기 다자 기성 관화의 유신 수금기 다자 기성 강단이 함의 수수기 다자 기성 침은이 다지 오기 진합 주합, 모일주자. 예, 오기 주합 공성 기신 예, 목기를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그 본성이 아주 경직되면서, 나쁜 의미가 아니죠. 굳세면서 인을 품고 있고, 자비로움을 품고 있고, 화기를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화기를 많이 받은 사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품이 맹렬하면서도 예를 숭상하고, 토기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성품이 너그럽고 온화하며 신뢰를 갖고 있고 신의를 갖고 있고 다 좋네. 안 좋은 사람 하나도 없네. 금기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성품이 강단이 있으면서 의의를 함유하고 있고 수기를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성품이 가라앉고 침착하면서도 아주 은미하면서 지혜가 많고 다섯 기운이 모여서 합해지면서 함께 그 몸을 완성한다. 어느 한 기운만 받는 게 아니죠. 많고 적음이 뭐를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굳이 하나 고른다면 안 선생님은 뭘 기르고 싶어 여기서? 저는 목기 황수진 선생님은? 저는 수요. 황 선생님이 두 분 다 이상적인 걸 택하는구나. 본인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좋은 거 고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마땅하게 하나 고르기가 좀 그러네.
근데 제 사주로는 화기가 많다.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 고르신다면 저희들도 고르라고 그랬으니 무슨 하나를 고르셔야죠. 아, 제가 지향하는 거? 네. 지향하는 거는 저는 수기예요. 그래서 제 호가 모르겠어요. 저기 화가 너무 많아서 뭐 수가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 자호를 묵명이라고 적거든요. 아, 그래서 무명이셨구나. 이게 검은색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바다명자잖아요. 다 부질 없는 거죠. 뭐. 예, 그 다음에 읽으세요. 소의 기본, 예, 선생님 읽으세요. 예, 읽으시죠. 소의 기본상 소길제 논술 오행여 인적 배속 관계상 시품적 기론 품착. 품착. 품착입니까? 예. 품착 이론적 관점의 입론적 소기 진일보 인경 거전 설명 사자 기론 성어예요. 예, 경을 인용하고 그러니까 경전을 인용하여 든다 그런 거니까. 한 서너 번 나올 거예요 오늘. 금인 강강 자영 목다 다화이 목인. 이게 하죠. 화아 수인 개통 지혜 화인 자기 성급 토인 충신 이직 이타 파인분 파인 분이 금목 수화토 오종 내종 인격 인각 유 질성적 설법 인시 겸지착 기론적 구법 접착 오행대희 파인적 수태 생상 성형적 과정 여 천지 오행적 관계 최료 일계열적 신론 설명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길은 오행과 사람의 배속 관계를 논술하는 데에서 기론의 관점을 받아서 받아서 입론한 것이다. 이게 좀 부드럽지 않아요? 그렇죠? 소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전을 인용하여 자기 논점을 설명하는데 금이는 아주 강강하고 스스로를 쓴다.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얘기겠죠. 모기는 아주 화려함이 많으면서도 우아하고 좀 비유적인데 이게 수인은 아주 달통하면서 지혜롭고 화인은 스스로를 중시하면서 성격이 급하고 이건 맞는 것 같아. 제가 급하죠 좀. 예. 토인은 아주 진실하면서 신뢰가 있고 정직하다. 그럼 여기서 고른다면 안소연은? 수인? 지혜가 많아? 그러고 싶다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나처럼 자기 고백을 해봐 여기서는. 그러면 금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황 선생은요?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목이 우아하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금목수화토 5종으로 나누고 각 종류의 사람은 각각 그 질성을 갖는다는 설법은 여전히 기론을 견지하는 화법이다. 모든 걸 다 기로 갖다 붙이는 거죠. 이어서 오행대의에서는 사람의 수태, 이거 생상이 뭔지 모르겠어. 수태되고 나서 어느 정도 모양이 좀
형상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 단계까지를 생상이라고 하나 보죠. 성형, 형체를 이루는 과정을 천지오행, 그러니까 과정과 천지오행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아주 하나의 체계적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네, 그 다음에 수선, 속일파, 인적, 수태의, 역경,례, 가히 설명, 타인이 인함 12생, 인감, 인감 12생, 천오행, 지오행, 합의 10야, 천오행위 오상, 지오행위 오장, 천일, 지이, 인삼, 3329, 99, 18, 11, 998, 11, 일주일, 일수십, 고인, 10월 이생, 타우인, 문자, 이 설명, 인적, 수태여, 생성적 과정. 문자라고 해야 돼. 이게 저기 노자의 제자 문자. 이게 이 책이 발굴된 게 10년?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좀 문자 연구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표된 게 없죠. 예. 내가 좀 조금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길지도 않고. 이걸 문자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언어 문자 그런 의미니까. 우선 소길은 사람의 수태를 역경으로서 설명한다. 역경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10에 감응하여 태어나는데 천오행, 하늘의 오행, 땅의 오행이 합해서 10이다. 천오행은 오상이 되고 지오행은 오장이 된다. 중략. 하늘은 뭐 1, 2, 3, 3제죠. 이 3제를 더 곱하여 9가 되고 9, 9, 81이 되는데 하나는 나를 주관하고 나를 주관하는데 날의 숫자는 열이다. 따라서 사람은 10달 만에 태어난다. 이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이게 참. 그는 또 문자라는 책을 인용하여 사람의 수태와 생성의 과정을 설명한다. 예, 이거는 읽지 않고 원문 그냥 뭐 읽어봐야 큰 의미가 없으니까 원문은 그냥 번역만 하겠습니다. 사람은 천지 변화를 받아서 생긴다. 한 달 만에 고, 지방. 두 분 다 그 초음파 검사 해봤어요? 임신했을 때? 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그 다음에 2달 만에 맥이고 3달 만에 포가 생기고 이 용어 모르겠어요 저는. 4달 만에 이거 피부 기자죠. 피부가 생기고 5개월 만에 근육이 생기고 6달 만에 뼈가 생기고 7달 만에 형체가 이루어지고 8개월 만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 심장 뛰는 게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게 8개월 만에 보이나요? 잘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더 일찍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경험이 없어서 몰라요. 한 번 따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그 시커멓게 그 모니터 화면에 뭐가 보인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던데 뭐 의사가 보인다니 보이는 걸로 뭐. 이 조자는 이제 움직임이 좀 빨라진다는 의미겠죠. 10월 달 만에 나온다. 그러니까 모양, 신체와 뼈가 이루어지고 오장이 곧 이제 형성이 되며 밖은 겉이 되고 가운데는 속이 되고 머리는 하늘을 뭐예요? 그렇죠?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받은 것이고 다리가
이 다리가 어떻게 사각형이라고 그러지? 발바닥이 얘기하나? 땅을 본뜬 것이다. 상자나 법자는 다 본뜬다는 거죠. 하늘엔 사시오행 구성 360일이 있고 시간의 단위니까요. 사람 또한 사지와 오장, 구규 360개의 관절이 있으며 구규는 뭐 구멍 9개를 말하는 거겠죠. 하늘에는 풍우한서가 있듯이 사람 또한 희노애락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읽으세요. 잠깐만요. 지루하니까 문자 자료를 문자라는 책 한번 보죠. 문자라는 사람의 성은 신씨고 호는 계연이에요. 계연이란 말 꼭 알아두세요. 춘추 전국 시기에 철학과, 문학과, 교육과, 사상가, 생존료는 미상이다. 도가의 조사로서 공자와 동시대인데 문자라는 저술의 문자라는 책이 있다. 문자의 사상의 특징은 양을 숭상한다는 것이다. 음양에서 항상 바닷가나 연목에서 논으려는데 월나라대부 범저가 그를 높여서 스승으로 삼았고 범녀에게 7개의 계책을 주었다. 이 범씨가 월왕 구천을 보좌할 때 그 7가지 계책 가운데 5가지를 써서 오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한다. 한서 예문지의 그 도가류에 보면 도가류 문자 9편이 저록되어 있는데 편명이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후한서 저자인 반고는 그 조목 아래에 주석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자의 제자다. 공자와 동시대였다. 문자는 도를 배운 뒤에 통하지 않는 바가 없었으며 초나라에 유세하면서 학문을 유세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초나라에서 학문을 유세했다. 초나라 평왕의 손자인 백공승이 일찍이 문자에게 은미한 아주 미묘한 말을 물었다고 한다. 뒤에는 제나라에 또 학문을 유세했으며 팽몽, 굉장히 다 유명한 변자들이에요. 전병, 신도, 환현 등이 모두 그를 스승으로 삼겼으며 삼진, 그 뭐예요? 한의조 지역이죠. 삼진 지역의 문자학파와 제나라 지역의 황로학파는 공동으로 북방의 도가를 형성하였다. 문자 상덕편에는 분명한 역학의 특색을 지닌다. 그 상덕편의 내용은 주역과 역과 단전, 상전을 해석하면서 동일한 상덕편에서 주역과 단전, 상전을 해석한 것은 동일사상 맥락의 발전이다. 아니다. 여기까지 봐야 되겠다. 상덕편에서 주역사상을 해석한 것은 12개에 있는 단전, 상전과 더불어 동일한 사상의 맥락의 발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문자의 도가사상은 역사상 유학을 제외하고 관학과 도고의 학설로 정립되었다. 관학은 알죠? 정통학문. 도고는 뭐냐면 그 당나라 때는 이제 워낙 도교가 성행하다 보니까
도교 경전도 과거 과목에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도고라고 그랬어요. 자, 누구 읽으실 차례죠? 전가요? 아니다. 황 선생님인가? 저일 단화 큰 관건성적 파인적 수태여 형성 이 오행적 방식창 천지인 가히 건구 기래 소길 진일 보적 광대 대응 취시 확대 대응. 확대 대응 취시파 인체적 장부여 천상지모 주성 배대 소길 제차 인경 거전 파 장부 천상 지모 주료 이게 뭔자인가요? 천자네. 천년 이게 천년 관자든가 천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관자 아니고 관자인가? 진짜입니까? 관련식적 배대 담위운 폐위희 비위풍 신위우 간이전 천지상류 이 심위주 천기통어 폐 지기통어 인권인가 풍기통어 간 우기통어 심 곡기통어 비 우기통어 신 이 관어 인체여 면상 소길 제출 사체지설 타이니. 예, 그 관이 맞네요. 사실은 이게 뚫을 천자고요. 쭉 긋는 거. 이거는 꿰을 관자. 이 단원의 말은 아주 이 단원의 말에서 아주 관건적인 것은 사람의 수태와 형체를 형성하는 것을 오행의 방식으로서 천지인을 가하여 구축했다라는 것이다. 소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확대 대응한 것은 곧 인체의 장보와 천상과 지모를 짝지은 것이다. 소길은 여기에서 경전을 인용하여 장보와 천상, 지모를 하나의 그 일관적인 그 대꾸식으로 짝지어서 말하기를 쓸개는 구름이고 폐는 기운이며 비는 바람이고 시는 비이고 가는 우레이며 우레로서 천지와 더불어 서로 유사한데 심장이 주가 된다. 천기는 폐에 통하고 지기는 목구멍에 통하고 이거 아까 뭐라고 읽었어요? 이게 열자든가 인자 아닌가? 목구멍 인자. 인으로 읽었어요. 호흡하는 뭐 이런 아니. 내가 오늘 발음을 다 지네. 인으로 읽었어요? 네. 인후할 때 인자 같은데 목구멍 인자. 그러네. 목구멍 인자네. 지기는 목구멍에 통하고 그러니까 코로 쉬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고 입으로 들이마시는 것은 땅의 기운이다. 말은 되긴 하네요. 왜냐하면 코는 높은 데 있고 입은 낮은 데 있으니까. 바람의 기운은 간에 통하고 우레의 기운은 심장에 통하고 곡물의 기운은 비장에 통하고 비의 기운은 신장에 통한다. 그럴듯한 점도 있고 좀 억지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인체와 면상에 관련하여 소길은 사체설을 제출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받은 것이고 다리가 네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며 왼쪽 눈은 해를 본받고 오른쪽 눈은 달을 본받은 것이다. 이것도 좀 그래요. 네. 그다음에 왼쪽 눈썹은 청룡이고 오른쪽 눈썹은 백호이며 코는 구진이며 구진 이제 왜요? 신령스러운 짐승의 하나죠. 그다음에 복서는 주작이 되고 그다음에 옥침은 선생님 옥침열이 어디예요? 모릅니다. 아니 인체 해부도 사시지 않았나? 그냥 중요한 혈자리들만 일부 외우기 해가지고 그냥 그런 아 것만. 옥침은 중요한 열이 아니에요? 근데 옥침은 일부 이렇게 그 중에서도 약간 기본적인 혈자리를 외우게 하니까 그것만 배웠습니다. 옥침은 그 뒤통수에 목하고 저는 뭐 뒤통수가 워낙 절벽이라 그러는데 뒤통수의 중앙쯤에 만져보면 그 약간 0.5mm 정도 온폭 들어간 데가 있어요. 만져보세요. 찾기 어렵지 않아요. 의외로 원폭 들어간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옥침이에요. 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네. 앞에는 주작이고 뒤는 현무이고 뭐 이건 다 아는 거고 이게 사체이다. 잠깐만요. 아까 여기 보면 구지는 중국 신화 전설 가운데 그 상고의 육신의 하나로 토에 속한대요. 또 책에 따라 달라요. 구지는 천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황룡의 자리이다. 또 영모라는 위서에서는요. 구진의 형상은 실제로는 기린이라고 이름한다. 자리는 중앙이다. 무의를 뭐 관장한다. 상고 육신은 청룡 백호에다가 구진 등사요. 듣고 두 가지는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다 별자리고 뭐 이러던데 찾다 힘들어서 예 읽으세요. 됩니까? 네. 거기 좀 소위 속일파 인체여 1월 사령 가입배대 제차 천술요 타소 주장적 제천성상 제지 성형 적 간법 관어 인적 면상 오행대의 즉 진일보 설명 좌이 후위 태산 우위 후위 화산 액위 형산 정후위 항산 비위 고고산 숭고산 액위 형상 와위 항산 이위 이위 항 예, 이위 항산 비위 숭고산 미위 선산 대산 예. 대산 권위 곤륜산 인차 인적 신체적 사지 장부 면상 여 천지적 사시 구성 산악 하천 균 가이 유비 이 원칙 취 제어 제천 성상 제지 성형 자야. 예. 따라서 소길은 인체와 1월 사령을 짝지우고 다시 그가 주장하는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을 이룬다는 관점을 천술했다. 아주 크게 서술했다. 사람의 면상에 관하여 오행대의에서는 즉 한 걸음 더 나아가
왼쪽 귀 뒤는 태산이고 오른쪽 귀 뒤는 화산이고 이게 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어쨌든 이마는 형산이 되고 이게 액과 정이 어떤 차이예요? 앞이마 뒤통수. 이 구분이 있을 텐데 그다음에 코는 순고산이 되고 또 밑에서는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해요. 따라서 사람의 신체의 사지, 장부, 면상은 천지의 사식, 구성, 산악, 하천과 더불어 모두 유사하게 대비시킬 수 있으며 그 원칙은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사람은 땅에 있으니까 신체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까지 봐도 계속 내용이 중복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읽어보세요. 이거 번역해 줄게요, 그냥. 오행대의는 본절의 후단에서 오행, 방위, 간지를 융합시켜서 전체적으로 오행과 환경의 관계를 논술한다. 소기는 우선 사람을 오행에 따라서 5대 5가지 유로 분류한다. 그 관상 논문 심사를 여러 번 했지만 오행대의를 인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왜 오행대의 인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 되게 그 면상 비급인가? 네. 이게 그 송나라 때 건가? 그거 하고 마의상법. 주로 마의상법이 후대 거잖아, 한참. 그 다음에 황제내경에 나오는 얘기밖에 인용을 안 해요. 근데 이거 오행대에 엄청 많이 나오던데. 모기는 아주 갸냘프면서 길고 아주 신체가 곧고 화이는 머리가 작고 그런 거 보면 화이는 또 안 해. 아니야. 머리가 크지 않냐? 큰 거 아니신데요? 그 다음에 하체가 풍성하고 왜소하고 이게 아니야 확실히 화이는. 토이는 둥글넓적하고 배가 크고 금이는 얼굴이 사각형. 이쪽이 가까운 것 같다. 그 다음에 입이 크고 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수의는 얼굴이 얇고 몸이 약간 치우치고 뱀걸음을 한다. 그러니까 기우뚱거린다는 거겠죠. 색깔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천간지지를 인체에 배분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응? 천간지지를 신체다 다 배결하면. 그래서 그냥 이건 번역만 해줄게요. 참고하세요. 가불은 뭐예요? 피부와 털이 되고 병정은 손톱이나 근육이 되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기는 육질이 되고 경신은 뼈가 되고 임계는 뭐 임계수니까 그렇다고 쳐 이건. 그러면 가불목이라 피부가 되나? 병정은 화죠. 이게 왜 토죠 무기. 경신은 금인데 그것도 말 되네 어느 정도. 그렇죠? 하긴 뭐 털이 자라니까 손톱이나 근육을 화로 본다. 요거 어느 정도 유비 추리는 되긴 하네요. 예.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 그 8개로 배당하자면 거는 머리, 이는 눈, 감은 이. 눈이 여기 있어.
뭐 문항팔개로도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말이죠. 예. 태는 입이 되고 태상절인데 상형으로도 안 되고 고는 배가 되고 소는 도저히 뭐 설득력이 없고 여기도 설명이 없어요. 사람은 오행에 따라서 오형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이렇게 나눠지고 또 각각 색깔 등의 오색으로 짝짓는다. 속일이 견지하는 이유는 속일이 쥐고 있는 이유는 사람은 천지 안에 거하고 있으며 산천의 안에 있고 각각 방위에 따라서 모양이나 성품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 결정론자예요. 따라서 뭐를 낳게 되냐면 서로 다른 형질, 성정, 고륙, 장부를 낳는다. 중앙의 토는 가운데 중원의 토양은 아주 멀고 넓기 때문에 넓고 뭐 중국의 토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각지의 바람이나 기운이 다르고 또한 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종족을 낳는다. 속일은 5가지 방향의 사람들을 아래와 같이 논술한다. 번역이 어려운 건 없죠. 예. 동쪽의 뭐 동이 사람이라고 그러죠. 동이 사람들은 그 형체가 아주 개날피면서도 길고 이게 아마 길 숫자로 발음해야 될 거예요. 눈썹이 길고 눈이 길다. 닦을 숫자가 아니라 길 숫자예요. 의관 또한 의관은 좁고도 긴 것을 숭상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남만의 사람들은 왜소하고 가볍고 학자가 이게 뭐 움푹 들어가고 입이 높고 이 발은 적어야겠죠. 토락발자겠죠. 모발이 적어. 그다음에 의복 또한 아주 짧고 가벼운 것을 숭상한다. 그다음에 서쪽 사람들은 눈이 깊고 코가 높으며 아마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뭐죠? 중국의 서쪽이 이제 그 페르시아 이쪽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눈이 깊고 코가 오똑하니까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옷은 입지만 모자를 안 썼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북쪽 지방의 사람들은 이 권이 아까도 나왔는데 이게 뭐 광대뼈라는 설도 있고 광대뼈가 높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요? 네. 머리를 늘어뜨리고 긴 옷을 입는다. 추우니까 긴 옷 입겠죠. 그다음에 중원의 사람들은 용모가 아주 단정하고 토지가 그 토양이 아주 평화로운 것을 본뜬 것이다. 그 의관이나 수레나 복장은 오색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색을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색이 뒤섞여 있는데 흙이 나머지 수와 목금을 포함하고 있음을 본뜬 것이다. 고지가 멀지 않았군. 예, 안 선생님 한번 읽으세요.
절이, 속일장, 오행, 오방, 오색, 여, 오방지, 인적, 용모, 장부, 의관, 주료, 배대, 접착, 속일, 갱, 진일보, 인, 공자지, 언, 래, 지지, 기론점, 동벽지인, 왈, 이, 정의, 요, 남벽지인, 왈, 만, 신이, 박, 서벽지인, 왈, 융, 완이, 강, 북벽지인 왈적, 비루, 중국지인 안거 화미, 속일우 진일보 분석, 병제출, 기수 인형적 관점, 이설명 인종여 환경지간적 관계. 예. 앞에서 한번 나왔지만 써있자는 이렇게 말려있자하고 통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역에서 그렇죠. 여기서 속일은 오행, 오방, 오색과 오방 사람의 용모, 장부, 의관을 짝지웠다. 여기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주자는 만들 주자잖아요. 뭐 밥을 하다 할 때 주어판 만들다도 되고요. 하다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짝을 만들었다는데 짝지었다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이어서 속일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 논점을 지지한다. 다음과 같이 동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을 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밀하면서도 크고 이게 원래 동이 그러잖아요. 이게 활공자와 큰대자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사람들이 덩치도 크고 활과 관계돼 있었던 것은 이 중국 역사책에 보면은 반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록 뭐 서양의 활이지만 양공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클류자로 보시면 돼요. 이게 긴장자의 통합니다. 이 정자를 뭐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치친 사람들을 만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신의가 있으면서도 소박하다. 서쪽으로 치친 사람들을 융이라고 그러는데 완고하면서도 아주 강하다. 북쪽으로 치친 사람을 적이라고 하는데 아주 살찌면서도 사납다. 육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내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 중원의 민족들은 편안히 거처하면서도 조화롭다. 이게 만미자가 아니겠죠. 아주 성품이 온화하다. 속일은 또 나가서 분석하고 아울러 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형성된다는 관점을 제출하고 인종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이지주의 이제 중국 제자백과를 그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대표가 뭐예요? 도가잖아요. 도가가 주로 황하 남부 비옥한 경작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날씨가 온화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에 민감하지 않죠. 또 생산량도 많고 그러면. 근데 이제 중부 이북은 어때요? 날씨도 춥고 보통 도가를 제하고는 유가, 묵과 도가의 연원이 다 이지주의로 북방학파로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죠.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우세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남쪽 지방은 지극히 온화하여 그 사람들이 입이 커? 이 대구가 뭐야?
그 사람들은 대구인데 이거 안 찾아봤네. 다른 뜻이 있나? 그 기가 온화한 것을 번뜬 것이다. 기상이 온화해서 해도 되고요. 북방은 지극히 추워서 그 사람들은 짧은 목인데 목을 움츠려서 그런가요? 네. 기상이 급하고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게 낫겠네요. 근데 또 뒤에는 또 기자가 더 빠져 있어. 있으면 여기서 끊을까요? 그 기운이 온화함을 번뜬 것이다. 그 기운이 급하고 위축된 걸 번떴기 때문이다. 동쪽은 하천이나 계곡이 짧아. 동쪽의 하천이나 계곡은 짧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작고 형태가 위축되어 있는데 나무가 조금 위로 올라온 것을 번뜬 것이다. 봄에 나무가 막 올라온 걸 번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네요. 서쪽 지방은 높은 토양이, 왜 토양이 먼저 나오죠? 네. 서쪽 지방은 높은 땅과 해와 달이 들어가는 곳이어서 뭐 해든 달이든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치니까요. 그 사람의 얼굴에 털이 많다. 이게 안 선생님 관상도 관심이 있나? 아니요, 관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털 많은 거하고 뭐를 번뜬 것이냐면 산에 초목이 많은 것을 번뜬 것이다. 서쪽에 산이 많나? 이것도 의문스러워요. 중앙은 사방으로 통하고 비와 이슬이 베풀어지는 곳이어서 그 사람의 얼굴이 크고, 이것도 큰 입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얼굴 면적이 큰데 땅이 평평하고 넓음을 번뜬 것이다. 도저히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형수 선생님 마지막 읽으세요. 접착 속일 우인 경거 전장 조종 다시 읽으세요. 접착 속일 우인 경거 전장 인경거전이라고 지금 몇 번째 지적합니까? 대꾸라고. 장조종 접착 속일 우인 거전 장 조종 오방 토기 소생 사방입니다. 사방 토기 소생되어 인소 산생적 영향 인용 가히 설명 견토지 인강 약토지 인유 허토지 인대 사토지 인세 식토지 인미 모토지 인귀 저 설명여 속일제 오행여 환경 간법상 저중 오행지기적 견해 착중이겠죠? 네. 저중이라고 읽으셨죠? 착중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착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소길은 또 경전을 인용하여 이러한 사방의 토양의 기운이 낳는 바를 사람에 대해서
산생하는 영양 뭐야? 대가 인용 앞에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대어가. 그러야 되겠네요. 예. 네 가지 방향 토기운이 낳는 발을 사람에 대하여 낳는 바의 영향. 사람이 낳는 바의 영향에 대해. 사람이 낳는 바의 영향에 대해 인용하여 설명한다. 안수 선생님 해보세요. 내가 들어볼게요. 말이 되나. 이어서 소길은 또 경전을 인용하여 이 사방 토기가 낳는 바를 사람이 산생하는 영향에 대해 그런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산생하는 영향이라는 건 없잖아. 사람에 대하여 낳는 영향. 사람에 대하여 낳는 영향? 그거밖에 안 되잖아. 사람이 낳는 것에 대한 영향. 영향. 이 장자가 그럼 여기까지 오나? 뭐라 그렇게밖에 안 되겠죠? 장이 여기까지 와요. 장이 그러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네. 을자를 붙여서 네. 문장이 좀 안 좋아요. 이 장자가 여기까지 와서 인용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그 글이 안 좋아요. 근데 뭐 고수들이라 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이 인용만 보면 아시겠어요. 아주 굳은 땅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강하고 약토의 사람들은 부드럽고 거친 토양의 사람들은 크고 뭐가 크다는 거야? 키가 크다는 건가?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 출신들은 가늘고 가냘프고 아주 비옥한, 이 식토는 비옥한 땅이란 뜻이에요. 비옥한 땅의 사람들은 아름답고, 이게 여러분들 들어는 봤어요? 청양이라고 하는 비옥한 구기자와 청양고추? 대구는 어때요? 지역이 대구. 견토야, 약토야, 허토야. 저기 섬주시는 사토지. 그러니까 가냘퍼. 아이고, 어떻게 사람하고 토양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라고 다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토. 모토는 뭐예요? 토양이 아주 드문 사막과 같은데 사람들은 추하다.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소길의 오행과 환경에 대한 관점, 소길이 오행과 환경에서의 관점에서 그 중점이 오행의 기운에 오행의 중점을 둔 견해를 갖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참 말 비비꼬 났네. 네, 어렵네요. 예, 모든 걸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다 설명했다 하면 대략을 가지고 예, 오늘 한 거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예.